하루에 커피 몇 잔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현대인의 물이라고 불릴 만큼 없어선 안 되는 존재가 된 커피인데요. 그래서인지 건물마다 커피를 파는 곳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를 잘 못 마시면 콜레스테롤은 물론 당뇨병에 녹내장이 생긴다는데 안 마시자니 대체할 것이 없고 그냥 마시려니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그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 건강아이입니다. 추운 날에도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는 취향이신가요? 아니면 더운 여름에도 따뜻한 커피를 즐기시는 뜨아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를 즐겨 마신다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해집니다. 커피는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연간 커피 소비량은 한 명당 367잔으로 프랑스 551.4잔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는데요. 전 세계 평균 161잔보다 2배나 많은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피를 하루에 몇 잔이 건강한지,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커피를 즐기시는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의 대부분은 에스프레소가 기반이 되는데요. 에스프레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필요합니다. 기기가 사용되는 만큼 원두의 분쇄도, 추출 시간이나 압력이 고르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또 빠르게 커피를 우려내기 때문에 카페인이 제일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프레소 한 잔이 약 30ml임을 감안할 때 63mg의 카페인 함량은 같은 양의 다른 종류 커피에 비해 농축되어 있으니 양이 적다고 여러 잔을 마셔선 안 되겠죠. 그리고 흔히 카페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게 아메리카노인데요. 이건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더해 만든 커피입니다. 원하는 양의 물을 넣을 수도 있고 얼음을 추가해 시원하게 마실 수도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진한 맛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깊은 맛을 좀 더 부드럽게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유를 섞으면 카페라떼, 바닐라 시럽으로 좀 더 달게 만들면 바닐라 라떼, 우유와 초코 시럽을 넣으면 모카라떼로 변신합니다.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와 물의 비율이 1대 2 정도입니다. 물의 양이 추가되지만 카페인은 에스프레소와 동량입니다. 커피 전문점들이 많이 생기면서 드립커피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드립커피란 필터에 10g 사이의 원두를 덜고 88도에서 90도가량의 물을 원두를 적실 정도로 부어 30초가량 뜸을 들입니다. 그 뒤에 취향에 따라 두세 번 더 물을 붓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뜨겁게 마실 경우는 150ml에서 200ml 정도, 아이스로 마실 때에는 100ml에서 150ml 정도의 물을 부어 커피를 추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원두의 향과 맛을 잘 살릴 수 있고 전문가의 추출 방식에 따라 같은 원두라도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간편한 드립백으로 집에서도 손쉽게 드립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상품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카페가 생기면서 드립커피를 무기로 디저트에 어울리는 커피를 추천하고 그 자리에서 드립커피를 내려주는 맞춤형 카페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드립커피의 경우 크기와 추출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한 잔당 카페인 함량은 약 95mg입니다. 콜드브루라는 커피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초기에는 카페인이 없다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원두를 최소 12시간 이상 찬물로 한 방울씩 내리는 방식입니다. 커피의 신맛을 산미라고 하는데 산미가 적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지만 추출 시간이 긴 만큼 오히려 카페인이 많이 추출됩니다. 콜드브루 역시 240ml 한 잔에 약 200ml의 카페인을 포함합니다. 물론 추출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콜드브루도 에스프레소처럼 콜드브루 라떼와 같은 메뉴의 베이스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커피가 유행하기 전부터 익숙했던 인스턴트 커피를 빼놓을 수 없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믹스커피 인기가 더 좋다는 말도 있을 정도인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초창기 인스턴트 커피는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1906년 커피 크리스탈을 개발하고 1909년에 상표 등록을 한 이후 1차 세계대전 동안 미군 병사들에게 널리 제공되었고 그로 인해 인스턴트 커피가 대중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를 겪으며 미군을 통해서 인스턴트 커피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후 프림 설탕 커피가 1회분으로 들어있는 커피 믹스를 동서식품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고 합니다. 커피 알갱이뿐 아니라 설탕과 프림이 적절하게 들어있어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데요. 인공적인 맛이 강하고 첨가물로 인해 칼로리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정용 커피 머신이 대중화되면서 캡슐 커피로 더욱 쉽게 다양한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매일 드신다면 내가 마시는 커피는 어떤 커피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두통이 있어서 커피를 사실상 끊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요.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마시는 커피 말고도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피로회복을 위해 마시는 자양강장제, 감기를 낫게 하는 감기약 등에도 무수카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진정작용을 위해 먹는 두통약에도 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흔히들 두통이 있어 커피를 안 마시려고 하는데 두통약에 카페인이라니 의아하더라고요. 카페인은 몸의 흡수가 빠를 뿐만 아니라 진통제의 효과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뇌혈관을 확장해 두통을 유발하는 아데노신과 구조가 유사한데 구조는 비슷하지만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하기 때문에 두통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머리가 맑아지는 각성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르펜처럼 대표적인 진통제 성분의 흡수를 촉진하고 지속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두통약에 무수카페인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정말 일시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남용을 하면 할수록 두통이 더 심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흔히들 커피는 하루에 한 잔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카페인의 중독을 막기 위함입니다. 녹차, 홍차, 자양강장제, 초콜릿, 코코아 등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카페인을 생각한다면 커피는 하루 한 잔도 과한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카페인을 자주 섭취하면 아데노신 수용체 수가 증가하고 카페인의 두통 완화 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커피를 끊으면 아데노신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혈관이 급팽창해 심한 두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카페인을 끊거나 장기가 줄인다면 두통을 유발하는 아데노신 수용체 수도 줄어들어 그로 인한 두통도 줄어들게 됩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을 때 두통이 온다면 카페인 중독을 의심하고 꼭 커피를 끊어야 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니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의 신호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카페인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데요. 주로 우리 몸을 각성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때문에 피로를 줄여주고 잠을 줄이게 됩니다. 또 일시적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생각한다면 오후 시간 커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시간 커피를 마시게 되면 깊은 수면을 방해받기도 하고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카페인에 대한 민감성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카페인은 지방 조직이 아닌 곳에만 분포하기 때문에 근육이 적은 고령자일수록 체내 카페인 농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몇 시까지 커피를 마셔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카페인을 섭취한 뒤 섭취한 카페인의 절반을 제거하는 데 대략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푹 주무시고 싶다면 잠들기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 전에는 커피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오실 정도로 카페인에 민감하다면 오전에만 커피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는 좀 괜찮지만 푹 자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무시는 시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오후 2시에서 3시 이후에는 커피를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을 하는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셨다면 물은 2잔 정도를 마셔야 탈수나 이뇨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클로로겐산이라는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 때문인데요. 항산화, 항염증, 항바이러스 등의 이점이 있는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당흡수를 줄이기 때문에 당뇨 위험이 줄어들거나 고혈압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암을 억제한다는 연구 발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좋다는 의미에서는 이 클로로겐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클로로겐산은 볶지 않은 커피 원두에서 그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에 좋다거나 다이어트에 좋다는 이유도 이 성분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린원두라 불리는 살 빠지는 커피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원두의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 이걸 먹으면 당뇨가 좋아진다거나 살이 무조건 빠진다고 맹신하시지는 마시고 원두를 선택할 때 누룽지처럼 구수하게 맛을 내기 위해 다크 로스팅을 한 것보다 가볍게 로스팅한 원두가 폴리페놀이 더 많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의 맛과 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카페스토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커피를 내리면 얇게 기름처럼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뇨에 이점이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카페스톨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의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과하게 높아지면 혈관을 막고 심장 질환은 물론 뇌졸중을 유발하게 됩니다. 게다가 간 기능은 물론 녹내장 유발의 위험도 있기에 기저질환이 있다면 커피를 마실 때 카페스톨을 줄이고 싶다면 여과 필터를 활용해 내리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금속 필터가 아닌 종이 필터여야 가능합니다. 즉 심혈관 건강을 위한다면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캡슐 커피, 믹스 커피보다는 브루드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 필터에 곱게 간 원두를 물로 내린 커피입니다. 드립 커피 혹은 콜드브루 또는 스타벅스를 자주 가신다면 오늘의 커피가 해당됩니다. 다만 물과 접촉하는 시간이 긴 만큼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카페인 함량은 높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커피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커피의 장단점을 모른 채 하루에도 몇 잔씩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하루 커피 양은 한 잔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그 한 잔 커피를 더 건강하게 드시기 위해 좋은 시너지를 내는 가루가 있는데요. 바로 시나몬 가루입니다. 시나몬은 항염증, 인슐린 저항성 개선, 다이어트, 항균 효과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시나몬은 당분의 효소를 억제하고 당분의 흡수를 방해해서 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우유 거품에 시나몬을 뿌려 먹는 카푸치노 외에 일반 커피에도 시나몬 가루를 뿌려 마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시나몬 가루를 추가하는 만큼 중국산인 카시아 시나몬보다는 인도와 남미에서 수입하는 유기농 실론 시나몬을 선택해 주세요. 하지만 모든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시나몬에도 쿠마린이란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혈전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으니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액 농도 조절 약을 드시거나 간 기능이 약하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쿠마린을 제거해서 캡슐 형태로 먹는 보충제 성분에 들어가는 시나몬을 찾으시면 됩니다. 캡슐을 여러 반캡 정도 넣을 수 있고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커피가 알려진 계기는 1896년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이 커피를 접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1860년 프랑스 신부 베르네 주교가 홍콩의 파리회 방정교회에 보낸 서신에 커피를 주문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은 어찌되었든 고종을 통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당시에는 양탄국 또는 가베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커피 맛을 잊지 못한 고종이 덕수궁에 돌아와서 1900년 서양식의 정관원을 건물을 짓고 대신들과 함께 커피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고종의 수발을 들며 커피를 접하게 한 손탁에게 서울 정동에 건물 한 채를 하사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호텔인 손탁호텔이라고 합니다. 호텔 1층에는 레스토랑 겸 커피숍이 역사상 최초로 생긴 것인데요. 비싼 가격으로 특권층의 입장만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네요. 커피에 대한 옛날 이야기도 풀어보았는데요.
마음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고급 커피라는 루악 커피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양 고양이가 먹은 질 좋은 커피가 대변으로 나오면 커피 씨앗만 걸러내 만든 것인데요. 유명세를 타면서 사양 고양이를 가둔 채 생산하면서 수많은 사양 고양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5년을 살 수 있는 사양 고양이가 철장에 갇혀 살면서 2년에서 3년 안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니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게다가 족제비에게 커피를 먹여 만든 위즐 커피, 코끼리에게 커피를 먹여 만든 블랙 아이보리 커피 등의 동물들도 상황이 같습니다. 동물들이 행복하지 않고 주식으로 커피만 먹여 나온 커피가 사람 몸에 좋을 리가 없겠죠. 오히려 주위에 이런 사정을 아는 바리스타 지인분들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커피이기도 합니다. 좋다는 커피도 이런 이면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선물하기도 좋은 커피지만 보관상 주의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원두의 경우는 근처 냄새를 빨아들이는 특성상 냉동실보다는 밀폐용기에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쇄하지 않은 원두 그대로의 홀빈으로 보관하거나 분쇄 원두의 경우 2주 내 섭취를 권장합니다. 그래야 맛과 향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특히 커피 원두 곰팡이 독소인 오크라톡신 A라는 발암물질을 조심해야 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원두를 먹을 때 메스껍거나 복통, 두통이 생기게 하는 원인입니다. 신선한 원두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니 커피를 주로 사서 드신다면 손님 방문이 많고 원두 소비에 회전이 빨라서 카페에 원두에 기름이 껴서 산패되거나 찌든 내가 나지 않는 곳을 고르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커피를 고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몰랐던 커피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이제는 커피를 습관처럼 드시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 하루 한 잔 정도만 수면에 방해되지 않게 드시는 걸로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먹는 커피는 이런 점에 좋았다 하시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즐거운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아요와 구독수에 담긴 마음만큼 건강과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100만 유튜버를 꿈꾸는 건강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